사장님, 저는 사장님이 저희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를 콘텐츠화 시키고 싶어가지고 오늘 한번 인터뷰 부탁드렸습니다. 오늘 가능하실까요? 아, 예, 가능합니다. 오자마자 바로 이걸 시키니까 부담되긴 하네요. 전반적인 로봇 시장이 떠오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런 어떤 로봇의 하드웨어를 만들겠다고 참여하는 기업들의 면면을 보면 국내에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하면서 일종의 이제 출사표를 던지는 거죠. 그 시장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 화두가 되고 있는 회사가 LG전자예요.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1조 정도를 투자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했고, 그러니까 과거의 스마트폰을 보면 일종의 전자회사들이 그 시장에 플레이어로 참여를 했다면, 최근에 휴머노이드 시장을 보면 주종목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 그리고 전자회사, 그리고 미국에 있는 빅테크 AI 기업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국내에는 방산 기업들까지 이런 로봇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걸 보면 향후에 그 스마트폰이 누렸던 시장의 규모보다 월등히 크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휴머노이드냐? 당장의 사람의 노동을 대체해야 되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휴머노이드가 제일 합리적인 어떤 결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직관적인 구조라고. 그렇죠. 왜냐면은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업 현장에 어떤 변경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마존이 그 물류 AGV를 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입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비즈니스 자체는 실패를 하거든요. 전체 시스템 레이아웃을 바꾸는 거는 기본적으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 어떤 산업이고, 그 길을 대체하기 위해서 아마존은 그냥 바로 물류 AGV가 아닌 그냥 휴머노이드에 오히려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경향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는 사람 자체를 대체할 수 있는 형태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휴머노이드가 만들어지는 어떤 가격대가 비싸다 하더라도 단편적으로 말씀드려서 사람의 어떤 인건비의 어떤 상승 요인이 극단적으로 많이 된다라고 하면 휴머노이드가 가격이 비싸더라도 충분한 어떤 대체 효율이 나온다는 어떤 개념도 있습니다. 듣고 보면 무서운 얘기네요. AI만 발전을 해도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가는 추세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게 하드웨어까지 사람을 대처할 수 있게 되면은 정말로 이거는 인력 시장에 나가도 휴머노이드와 싸워야 하는. 그러니까 산업계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휴머노이드도 하나의 신성장 산업의 카테고리를 조금 보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스마트폰이 지금 현재 나온 지가 한 20년이 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처음에 스마트폰은 하드웨어는 그렇게 어떤 세상을 바꾸는 패러다임이라고 인지하지 못했거든요. 그 하드웨어는 이미 있었었고, 그 하드웨어에 인터넷 기능을 집어넣음으로써 새로운 어떤 스마트폰의 개념이 도입이 된 건데, 스마트폰도 하드웨어 시장이 있었고 플랫폼을 대신하는 OS 시장, 어플리케이션 시장인데, 그리고 최근에 그 2025년 CES에서 엔비디아가 로봇 플랫폼인 코스모스를 내놓은 걸 보면 이미 그 시장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론적으로는 어플리케이션 시장이 이런 어떤 하드웨어나 OS 시장의 한 100배 정도 규모라고 예측은 되어집니다. 왜 어플리케이션이냐라고 하면, 나는 커피를 진짜 잘 내려요. 커피를 내리는 동작 모션이라든지 내가 그 온도를 느끼는 감, 그리고 얼만큼 이렇게 드립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본인만이 알고 있는 그 감이거든요. 그거를 로봇한테 주는 거예요. 그 노하우를. 한 얼마 정도 하니까 되더라, 맵도, 거리는 얼마, 이런 것들을. 근데 그 소스는 내 거라는 거죠. 그걸 오픈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로봇가 그걸 맞게 작동하도록 설계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시장이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얼마나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하겠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하고 싶은 사람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 핸드폰에도 이제 게임 어플리케이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휴머노이드의 게임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공놀이 모드 뭐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고령화 사회니까 어르신들하고 잘 놀아주는 어떤 패턴의 고스톱 어플리케이션. 그렇죠. AI 시스템이 접목된 휴머노이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진짜 엄청난 시장. 엄청난 시장이죠. 고스톱 어플리케이션.
그 AI 시장을 놓고 봤을 때 AI의 발전 단계를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판단형 AI, 생성형 AI, 그 다음에 행동형 AI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판단형 AI는 저희가 이제 여러 센싱 기술을 통해서 얘가 불량품인지 아닌지를 컴퓨터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센서네요. 센서죠. 그래서 과일이라고 하면 얘는 익은 과일이야 아니면 얘는 덜 익은 과일이야를 판단하려면 과거에 이 많은 데이터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생성형 AI는 이제 GPT로 대변되는 질문을 하면 생성을 해주는 거죠. 없던 그림을 그려주고 하는 걸 이제 저희가 생성형이라 그러면, 이런 AI의 최종 끝판은 이제 행동형 AI고, 최근에 이 행동형 AI라는 말도 쓰지만 또 피지컬 AI라고도 하고, AI에 일종의 이제 생명력을 불어넣거나 아니면은 몸을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게 휴머노이드가 아닐까. 근데 어떻게 보면 다들 휴머노이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중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로봇은 시작도 안 했다. 시장이 아직 열리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판도라의 상자를 아직 열지 않은 그 전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짜 요번에 그 테슬라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자율주행이 이제 한계를 넘어서 주행이 아니라 이제 P2P라고 하더라고요. 파킹 투 파킹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시스템을 그대로 휴머노이드에다 실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니까. 같은 개념. 그러니까 같은 센서를 쓰고, 그리고 이제 로봇의 어떤 행동 메커니즘은 이미 딥러닝, 엔비디아가 개발한 어떤 코스모스에서 무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바르게 긋고 움직이게 하는 거는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AI까지 알아야 되니까 너무 이 시장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AI가 시작이죠, 이제. 지금 현재 어떤 기술의 발전 속도를 보면 휴대폰도 마찬가지인데 1년 뒤면 이제 약간 그렇죠. 태물이 되는 약간 성능이 딸리는데, 한창 막 성장할 때는 휴머노이드도 막 처음에 뭐 버전 1이 나왔다가 버전 2가 나왔다가 하면서 그 기술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휴머노이드 한 개 사고 뭐 10년 쓰고 이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스마트폰도 1년에 한 번씩 버전업이 돼서 출시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으면 알아서 OS가 업데이트가 되는 것처럼 휴머노이드도 그런 어떤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이제 저희 스마트폰에 들어오기 전에 모든 건 다 있었던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인터넷 기능을 제외하고는 MP3라든지 전화기라든지 다 따로 있었던 거를 하나로 모은 것뿐이잖아요. 근데 휴머노이드도 사실 그게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로봇 자체의 기술은 오래됐잖아요. 그 사이에 한 20년 전만 해도 이 휴머노이드가 되게 핫한 어떤 시점이 있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때 휴보를 만들고 하던 그 시대가 되게 로봇의 어떤 하드웨어를 만들던 핫한 시점. 그때만 해도 하드웨어 시장은 이미 그렇게 이쁘게 로봇을 만드는 거는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판단하던 시대였는데, 그때에 AI 기술이 있었으면 아마 이제 이런 어떤 정체기를 겪지 않고 지금까지 쭉 발전했을 거는 같아요. 소프트웨어가 이 하드웨어를 받쳐주지 못한다는 어떤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기반은 잘 깔렸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거의 이제 하드웨어만 잘 만들어주면 되는 시장이 되어버렸죠. 지금 저희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능하다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줘야 되고 알려야 돼요. 저희가. 이번 25년에는 정말 보여주실 예정이시죠? 충분히 보여드려야죠, 이제 저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없나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쯤에서 이제 저희의 그 25년에 굉장한 좀 준비되어 있는 과정이 또 있잖아요. 이게 저만의 생각인데, 저희가 올해 로봇의 어떤 전반적인 올 연말까지는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게 최종 골이라면, 그 중간 과정에서 UGV, 그러니까 바퀴 구동형, 그리고 사족 보형, 관절 구동형 이동 장치들을 만들고, 바퀴가 구동하는 뭐 AMR 시스템 위에 휴머노이드의 상체를 올리면 세미 휴머노이드입니다. 사람 다리가 없는 형태, 그 형태의 로봇. 그리고 사족 보행 위에 휴머노이드의 상체를 올리면, 이건 아직 정식 명칭이 없는데 저희는 켄타우로스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세미 휴머노이드, 켄타우로스 형태, 휴머노이드의 최종 형태까지
올 연말까지 저희가 다 제작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액추에이터 기반 기술을 가지고 단계별로 로봇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줌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로봇이 액추에이터 기술 기반 위에 이루어지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로봇에 적용되는 감속기의 형태의 기본 요건은 얇아야 됩니다. 고감속이 가능해야 되고 큰 힘을 낼 수 있으면서도 튼튼해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 또는 이제 현재 휴머노이드의 로봇을 만드는 어떤 여러 기업들이 어떻게든지 액추에이터의 두께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모터 내부에 감속기를 넣어서 얇게 만들어서 로봇을 만드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러니까 액추에이터가 얇아지면서 얻는 이점이 로봇 설계에서 상당히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길이가 길면 파손의 우려도 있고 더 큰 힘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강한 설계가 필요하다면 가능한 한 액추에이터는 얇게 가볍게 큰 힘을 낼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약간 문과들이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래도 사실상 그걸 기술로 만드는 거는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구 조건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죠. 하지만 최대한 그 요구 조건들에 가능한 한 근접해서 수용하기 위해서 저희 공대생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번 CES 2025에서도 로봇 청소기에도 이제 팔이 달려서 나오더라고요. 점점 그런 어떤 하드웨어들을 더 요구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어떤 기술들. 근데 그게 최종은 어떻게 보면 청소기를 들고 청소하는 휴머노이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맞잖아요. 상상은. 맞죠. 그렇게 돼야지. 이 사람들이 자꾸 저 휴머노이드 하나만 있으면 진짜 100%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다 대체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설거지만 해야 돼. 그러니까 설거지에 최적화되게 훈련이 돼야 되거든. 빨래만 불면 빨래만 해야 돼. 어플리케이션을 사야 되는 거죠. 이제 되면. 옵션을 넣어야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훈련된 AI가 이 로봇에 심어지면 걔는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지. 대신에 이제 그거를 움직일 수 있는 모션 기능들도 있어야 되겠지. 그렇죠. 만약에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6축 로봇이 안 될 수도 있잖아. 7축이어야 될 수도 있고 또 8축이어야 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리고 팔이 또 만약에 이런 거야. 그냥 징그러울 수도 있는데 4개가 되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휴머노이드 다음은 그 이상은, 그러니까 인간의 형태는 아닐 거라는 거야. 거대하거나.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그렇지. 팔이 뭐 한 6개가 달려가지고 움직이는지. 바닥을 기어다닐 때는 거미 로봇이 제일 좋을 것 같고, 네. 진짜 모래를 기어다녀야 된다면 뱀 로봇이 제일 최적인 그런 형태일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조차도 저희 상상력의 범위 안쪽이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생성의 AI가 그런 형태의 로봇들도 알아서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냥 어떤 작업 환경이다, 어떤 조건이다, 환경이 어떻다라고 하면 알아서 저기 로봇의 형태를, 나중에는 외계인도 만들어주겠죠. 걔네들이. 터미네이터 로봇은 어찌 보면 1세대 로봇이네요. 완전 1세대죠. 그러니까 사람이 상상할 수 있으니까 자꾸 휴머노이드만 보는 것 같아. 지금은. 근데 휴머노이드는 아직 도달 못했잖아. 그렇죠. 근데 그 다음은 거기에 도달하고 나서부터 결과물들로 나오겠죠. 이제 계단 밟듯이 하나씩 밟아 올라가야 되는 거네요. 하지만 이제 이런 거 이제 중국에서 이제 유니트리가 사족 보행인데 다리에 바퀴가 달려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뛰어넘는다는 거지, 그 형태들을 다. 뭐 이제 본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속기 자체를 커스텀 제작이 자유로우니까 다양한 형태의 어떤 액추에이터도 좀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